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분석 진짜 흥미로우실 겁니다. 흔히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AI 뉴스나 저 멀리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들을 들으면 솔직히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구름 위 이야기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테크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우리 동네 골목상권, 심지어 내일 당장 우리의 삶이라는 이 지상의 현실로 꽂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싹 다 풀어볼 거거든요. 자, 저 높은 클라우드에서부터 우리 발밑까지 지금 전 세계를 관통하는 진짜 중요한 시그널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짚어볼 4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 가장 뜨거운 AI 신뢰와 인재 전쟁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물밑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는 테크 시그널들. 세 번째, 거시 시장과 에너지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 지역 경제와 선거판까지 굴러오는지 아주 시원하게 주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신뢰와 인재 전쟁, 말 그대로 미래를 건 전투죠. 요즘 테크판에서 제일 시끄러운 뉴스 다들 아시죠? 바로 일론 머스크와 오픈 AI의 법정 공방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뜯어보면 그냥 복잡한 코딩이나 특허 싸움이 아니거든요. 핵심 쟁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도덕성이에요. 처음 오픈 AI를 시작할 때 인류를 위한다던 그 약속, 과연 누가 지키고 있냐는 거죠. 세상을 바꿀 이 어마어마한 AI를 만드는 기업들을 우리가 진짜 믿어도 되는가? 이 근본적인 기업 윤리 문제가 지금 법정에서 낱낱이 해부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치열한 AI 전쟁이 이제는 화면 밖으로 뛰쳐나와서 물리적인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고 있다. 와, 이 한 줄이 지금의 현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찔러주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산업에 이 실리콘밸리의 폭풍이 그대로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IT나 반도체 회사들끼리만 피 터지게 싸우던 AI 인재 쟁탈전이 이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으로 완전히 옮겨붙었어요. 왜냐?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결국 똑똑한 움직이는 컴퓨터를 못 만들면 그냥 도태되는 시대거든요. 수십 년 동안 쇳물 녹여서 차를 만들던 KGM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회사들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살아남으려면 AI 전문가를 어떻게든 모셔와야 하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생존을 거는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물밑에서 떠오르는 테크 시그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망 아래에서 조용히 판을 바꾸고 있는 신호들이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흥미로운 3가지 신호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째, 벤처 캐피털인 이클립스 벤처스가 세레브라스를 통해 무려 25억 달러 규모의 엑시트를 터뜨렸습니다. 디지털 AI가 물리적 세계의 하드웨어랑 만났을 때 가치가 폭발한다는 걸 확실히 증명한 셈이죠. 둘째, 과학자들이 태양 에너지를 아예 액체 형태로 저장하는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물리적 에너지가 짝을 맞춰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샘블이라는 기술인데요.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이 샘블입니다. 우리가 AI를 쓸 때 토큰이라는 연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샘블은 개발자들이 흔히 쓰는 기존 검색 방식인 그랩에 비해 토큰의 무려 98%나 덜 씁니다. 98%요? 이건 그냥 효율이 좀 좋아졌네 수준이 아니라 AI 구동 비용을 거의 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도약입니다. 기술의 스케일업이 어떻게 극단적인 경제적 효율성으로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사례인 거죠.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거시 시장과 에너지의 변화, 이제 큰 그림인 매크로 현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기어코 글로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을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온 스노우볼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랑 이란 사이의 갈등이 불을 뿜으니까 전 세계 석유의 상당수가 지나가는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가 100달러를 뚫고 날아가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니 물류비가 뛰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릅니다. 결국 동네에서 작게 펜션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냉난방비와 운영비 영수증으로 이 타격이 고스란히 꽂히는 거예요. 완벽하고도 무서운 도미노죠. 이런 불안한 매크로 경제는 또 다른 엄청난 숫자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9,800만 원,
한때 바닥을 치던 비트코인이 다시 1억 원 턱 밑까지 솟아오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고 저거 다 거품이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100달러 찍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니까 사람들이 현금 들고 있다가 가치가 녹아내리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이 더 안전하겠다며 일종의 구명 보트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슬슬 받아주려는 분위기까지 강해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에 날개가 달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역 경제와 선거. 드디어 우리의 진짜 발밑, 지상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6월 3일 지방선거 타임라인 한번 볼까요? 우리 동네 살림을 책임질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 라인업이 드디어 쫙 세팅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바로 선거 당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북도지사나 군산시장 같은 구체적인 후보들이 다 정해졌는데요.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이 후보들이 꺼내놓는 공약이 곧 지역 관광이란 경제정책의 방향키가 되거든요. 아까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동네 펜션 사장님들 운영비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글로벌 매크로 충격에 시름하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뽑힐 지자체장들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돌파구를 내놓을지 바로 그게 이번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짚어본 내용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AI 천재들의 피 터지는 인재전쟁, 중동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쏘아올린 국제 유가 폭등의 공포, 그리고 그 여파로 훌쩍 뛰어버린 우리 동네 물가까지. 이게 다 따로 도는 뉴스 같지만 결국 6월 3일 투표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구름 위의 세상의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결국 내 밥그릇과 지상의 현실을 어떻게 흔드는지 오늘 이 시그널들을 통해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수많은 신호들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꿈틀거리며 여러분의 내일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결국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그널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는 진짜 흥미로운 시그널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